안녕하세요. 들숨날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민도희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강추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희 씨는 뼈 건강 어떠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순이고 추위도 굉장히 많이 타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특히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집에서 좀 요즘에 스마트폰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데 네.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뭔가 어느 순간 예전보다 목이 좀 뻐근하고 맞아요. 목이 막 나와 있고 맞아요.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핸드폰이란 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이게 또 자꾸 결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한결핵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명예회장이신 서울복십자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경만호 원장님 모시고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네, 저는 서울복십자의원 정형외과 의사 경만호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북목 증후군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이렇게 목이 앞으로 쭉 뻗어 있다고 해서 다 거북목 증후군은 아닌 거잖아요. 거북목 증후군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도희 씨 한번 옆으로 이렇게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거북목일 것 같은데. 네, 뭐 아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는 목이나 허리나 다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전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귀에 귓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네. 견갑골이라고. 네. 여기 이제 견봉. 네. 이 견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몸의 중심하고 그게 같이 겹쳐야 되거든요. 근데 거북목이 되면은 목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귀가 이만큼 앞쪽으로 오니까 여기서 수직선을 긋게 되면은 안 맞네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이만큼 앞으로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이 얼만큼 앞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거북목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희 씨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 그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거북목이 생각보다 주변에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 거북목 발생 빈도나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이제 증가 추세는 뭐 아주 매년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이별로 봐도 10대, 20대, 30대를 합치면은 뭐 거의 전체의 한 6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 보급이 빨리 되다 보니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0대 때부터 스마트폰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고 또 학급에서도 요즘에는 수업할 때 태블릿 PC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궁금하거든요. 디스크라든지 이런 뭐 병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 치료하셔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세입니다. 목의 자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선행돼서 허리의 자세가 잘 돼야 목 자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허리를 바로 이렇게 잡고 나면은 바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스트레칭 해가지고 나쁜 데가 없죠. 다 어디나 아프면 스트레칭을 하는데 사실 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구부렸다 폈다 하고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만 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목을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당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세도 굉장히 되게 많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근데 거기다가 거예요. 이제 근육을 키운다 그래가지고서 저항하는 힘을 또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목에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굉장히 디스크라든지 이런 나쁜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거군요. 네.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발생하는 증후군, 또 거북목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은 사람들이 또 앓고 있잖아요.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손목 터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있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목을 보면은 이 손가락을 위로 제끼는 근육은 다 위쪽에 이렇게 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은 다 이 바닥 쪽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근육이나 힘줄이 들어가면 항상 신경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신경이 들어가고 여기 5개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쏟아질 것 같죠? 그래서 쏟아지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여기 인대가 힘줄이 이렇게 이걸 딱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대가 터널의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트하고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여기서 이 터널 내에서 정중신경이 건드려지면은 그 신경이 건드려지는 증상들이 손에 나타나게 되죠. 뭐 그런 가산 운동을 심하게 해서 인대가 두꺼워진 사람들, 그 운동 선수들도 손목을 많이 쓰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키보드나 뭐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올 수 있고 또 외상으로 다쳐가지고 이제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됐을 때 요 수근관이 좁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신경이 건드려지면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통증도 생기고 뭐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자가진단법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자가진단법 있을까요? 자가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찰할 때도 하는데요. 손목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리고 손등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1분 동안 아까 얘기한 증상이 생기면은 이거 병이 왔구나 할 정도 이거 팔렌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틴네 사인이라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터널을 이렇게 탁탁 두들기면은 아까 얘기한 손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디를 두들기냐면 이 터널이 이렇게 손을 놓고 보면 요 가운데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네. 요 부위가 터널이고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여기를 톡톡 이렇게 때리면 짜릿짜릿한 게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를 한 30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려주신 방법으로 자가진단 해보시면 시청자분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좀 많이 해서 가끔씩 저릿저릿한 적이 있어서 사실 여쭤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알려주신 대로 제가 방금 따라해봤는데 다행히 안 아프네요. 다행이에요. 저도 설마 하면서 했는데 괜찮네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보는 걸로. 다행히도 저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터널 증후군 걸리게 되면 치료는 잘 되는 편인가요?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제 걸렸다고 판정을 받으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뭐 보통 약물,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 정중신경 아까 얘기한 그 주위로 스테로이드 약을 주사하는 요즘은 이제 되게 초음파를 보면은 신경이 잘 나오니까 그 아래 위 둘레로 이렇게 그 주사 치료하면 많은 효과가 좋고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하죠. 예. 그래도 안 낫고 너무 저리고 아까 얘기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데 뭐 수술이지만 이거는 뭐 국소마취 정도로 해도 되고 또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끝나는 뭐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쫙 이렇게 피는 운동을 좀 하시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저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의 작용으로 그 정중신경을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꽉 찢겨가지고 이렇게 오므리는 이런 동작. 또 이제 팔을 이렇게 벽 같은 데 대고서 머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은 신경이 이렇게 잡아 당기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이런 운동을 하면 많이 예방도 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자세를 진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틈틈이 해야겠어요. 꿀팁을 너무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확실히 오늘 느낀 거는 거북목도 그렇고 이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혼자 지금 계속 또 다짐하고 있어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그걸로 되게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던 분이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이 도대체 뭐고 왜 괴로운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족저근막염은 그냥 말 그대로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그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이걸 제낀 상태에서 여기서 힘줄이 쭉 와가지고 이 발뒤꿈치뼈의 요 안쪽, 내쪽, 여기에 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근막이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게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이런 그 족저근막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픈 것이 족저근막염이고요. 대개는 이제 50대 이후에 이렇게 그 중장년층에 많이 왔는데 요즘은 이제 평평한 이런 신발들, 플랫 슈즈라든지 네. 똥사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이런 분들 여성분들한테 꽤 많이 생깁니다. 하이힐 보기가 잘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신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이힐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족저근막에 자극을 주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족저근막에 뭐 그냥 갑작스러운 충격이 있다든지 뭐 고강도의 이런 운동을 막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자극을 받고 손상이 오고 그러면 이 족저근막을 싸고 있는 그 콜라겐들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결국은 통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의 통증은 이제 모닝 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고 나서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아야 이렇게 저 뭔지 알아요. 오는 게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었나 봐요. 하이힐 그만 신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발목 이렇게 발가락 제낄 때도 아프고요. 또 이게 똑같은 거죠. 스타팅 페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따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그럴 때 또 아프다. 찌릿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기죠. 이제 그게 족저근막염의 그 증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계속 중간중간. 근데 통증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한 번 찌릿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신경 쓰인다 이 정도인데 그 정도면 이제 아주 좀 위험성이 좀 있긴 한데 예. 족저근막염이 심한 사람은 거의 뭐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줄 정도로 발 디딜 때마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치료는 수술 없이 거의 90% 이상이 다 좋아지는 병이니까 수술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죠.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뭐 체중도 좀 빼시고 예, 맞춤형 깔창을 깐다든지 뭐 또 야간에 보조기 같은 거 한다든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또 여기도 똑같이 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또 충격 치료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깔고 발가락을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 수건을 앞쪽으로 무릎은 고정한 상태에서 발가락만 가지고 예. 이렇게 잡아 당기는 데든지 이렇게 민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이 발가락으로 수건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발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참 있는 데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 운동이 되니까 그런 운동을 좀 하시고 뭐 스트레칭은 뭐 족저근막염이 생긴 쪽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발을 이렇게 당기면서 여기다 마사지를 하거나 이쪽을. 예, 근데 마사지하는 게 아픈 부위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다가 하는 겁니다. 예. 정확한 위치가 또 중요했어요. 예, 아픈 데다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별 소용없어요. 또 사무실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발가락 이렇게 이제 옮긴 상태에서 뭐 골프공이나 이렇게 딱딱한 둥근한 이런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대고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법까지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자가 진단법부터 스트레칭법까지 정말 다양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너무 낙성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신데 하여튼 뼈 건강에 신경 쓰셔가지고 튼튼한 뼈를 가지는 것이 가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만호 원장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도희 씨 어떠셨어요? 정말 꿀팁 가득한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늘 생각만 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줄여야지 라고 늘 생각만 했었었는데 오늘 원장님 뵙고 나니까 약간 좀 경각심도 좀 생기고 또 알려주신 스트레칭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만 해도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안 하니까 너무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평소에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럼요. 추운 겨울 이 시청자분들의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꿀팁 같은 거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단, 식이요법, 또
올바른 생활 습관, 운동 이제 이런 건데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뼈가 골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좀 따뜻한 햇빛이 있을 때 많이 잘 걷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네. 지금 이 시간이 내내 건강으로 꽉 찬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쉼숨샘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들숨, 날숨!